최근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해서 수수료만 20억 원 넘게 벌어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장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장 기자,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얻게 되는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군요. 맞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이 농협은행과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수수료 이익이 22억 2,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는 재작년이죠. 2016년 6,100만 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6개 은행 암호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 원에서 2조 670억 원으로 6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이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원에서 300원가량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투자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투자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한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즉 10만 원을 출금하든 1,000만 원을 출금하든 수수료 1,000원을 내고요. 또 10만 원을 2번 출금한 경우에는 2,000원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가상계좌 수수료를 받고도 남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뭐라고 할까요? 이 물건을 파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군요. 그런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이 수수료를 또 많이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예. 이 IBK 기업은행은 업비트의 가상계좌를 제공했는데요. 이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서 총 6억 7,500만 원을 거뒀습니다. 예. 이 빗썸과 코인원의 가상계좌를 내준 NH농협은행 수수료 수입도 6억 5,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빗썸과 후발거래소 4곳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은 6억 2,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KB국민은행 수수료 수입은 1억 5,100만 원, 산업은행이 6,100만 원, 우리은행이 5,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서 신규 발급,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부 현안 보고를 받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예. 이 국회 정무위원회는 암호화폐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 정무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그리고 최흥식 금감원장으로부터 암호화폐 대책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두고 법무부와 이 유관 부처 사이에 말이 달라서 이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좀 보면 왜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야 따라잡기식으로 대책을 발표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질책들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의당도 요새 통합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만 암호화폐 토론회를 가지면서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네, 오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이 김관영, 최입의 신용원 의원은 가상화폐 열풍, 이 정부 대책의 한계, 이것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 컨트롤 타워 및 대책 마련 시 이 민간 참여가 부재한 점을 들어서 이 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 대표는 어제 암호화폐 규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해외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차관이 암호화폐는 위협이다, threat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진화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시걸 맨델컵 재무부 차관은 이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했고요. 미국은 자국 암호화폐 감독에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다른 나라는 소수의 나라만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상품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데니스 가트먼 레터 발행자는 이 비트코인은 도박꾼의 몽상일 뿐이며 나쁜 결말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톡먼 전 백악관 예산국장은 암호화폐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그 워렌 버핏이 말했던 배드 엔딩과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해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기존 은행을 대신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성과 위험성이 높아서 확장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면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도 과거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많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